예, 그렇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또 이런 댄 코츠 국장의 평가에 대해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요, 백악관이 지금 2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지금 의문이 드리워졌다. 이렇게 네.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지금 아주 거의 정확한 정보들을 다루는 미국 정보국 국장의 말. 네. 왜 이런 기류가 다른 거죠? 자, 먼저 댄 코츠 이 DNI 국장은 네. 말이 국장이지 장관급입니다. 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가 이 사람한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유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진실의 손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핵무기 회담이 잘 되고 있어서 비핵화가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진실의 소리를 얘기한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했느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북한을 압박해서 CVDID에 의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이상한 비행기 한 대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요코타 공군기지에 미 국무부 비상지원팀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운용하고 있는 C-32B 수송기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요코타 기지에서 이륙하는 모습의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인데요. 자,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기가 여기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와 있는 게 좀 의아하다. 정예훈련 기간도 아닌데다가 이 용도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신인균 대표님. 자, 무슨 용도길래 군사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방금 영상 보셨지만 네. 군용기라고는 거의 표시가 안 나죠. 그냥 민간 여객기 같이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저기다 항공사 마크만 붙이면 바로 여객기죠. 그렇죠. 저 비행기는 보잉 757이라는 그 여객기를 베이스로 만든 그 수송기인데요. 네. 원래는 220인승입니다. 네. 그런데 45인승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220인승짜리를 45인승으로 개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VIP들을 태운다는 겁니다. 아하. 좌석이 적어졌지만 굉장히 좀 여유롭게 태우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네. 나머지는 치료 그리고 또 어떤 조사 이런 기자재 기구들을 좀 짓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국무부의 해외 긴급 지원팀이 주로 탑승을 하는데 분쟁 지역 또는 사고 지역, 미국민이 위험하다고 처해 있는 지역에 먼저 가서 그 관련한 어떤 그 VIP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파견되어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을 먼저 수송해서 빼내오는 아하. 그런 역할을 주로 했던 네. 일인데 이게 작년 5월에 일본 요코타 기지에 한번 왔다가 지금 거의 한 10개월 만에 지금 일본에 다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때는 잘 움직이지 않는 수송기에다가 분쟁 지역에 가서 그 해당 국가에 파견돼 있는 고위급 인사들을 먼저 소개시키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성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그 안에 상당한 설비들이 안에 다 장착이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분쟁 어떤 그 과정 중에서 네. 요인을 이송해 오다가 어떤 그 공격을 받아서 출혈을 한다든지 네. 총상을 입는다든지 여러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20인승짜리를 45인승으로 개조하면서 그 공간에다가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그 수술 그렇군요.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탑재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게 정예 훈련의 일환은 아닌가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정예 훈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현재 임박해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볼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봤을 때 네. 아마도 좋은 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가 안보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겠죠. 예, 아쉬운 점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미국의 국익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합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저런 행위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은 일단 미국은 가장 가능성이 낮아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돼 가지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든가 또는
그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단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의 국무부 직원이나 CIA 직원들을 일단 가장 먼저 대피시키기 위해서 아하. 그 비행기가 훈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4개월 전에 일본 요코타 기지에 도착한 이 오스프리 수송기죠. 이 수송기도 지금 4개월째 계속 머물고 있다. 이것도 그러면 그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오스프리는 요인을 수송한다기보다는 네. 요인은 이제 우리 영역 내에 있으니까 그렇죠. 수송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오스프리 같은 경우는 침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공격 무기예요. 예. 이 오스프리가 직접 공격은 할 수 없지만 공격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싣고 갔다가 다시 태우고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오스프리들이 주야간 공중급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야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오스프리 한 대 24명의 특수부대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 대가 많이 한다면 한 100명, 200명 정도가 어딘가로 침투해서 야간에 무슨 작전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며칠째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C-32B, 즉 요인을 수송해 나가는 비행기도 같이 왔다. 그러면 연결을 하면은 한국 내에 있는 김정봉 실장의 말씀처럼 한국 내에 있는 요인을 그 긴급하게 소개시키고. 대피시키고 그리고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뭔가 암살 작전 또는 회수 작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물론 아까 김종문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그 일환일 것이다라는 해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저께 소개해드렸던 북한 지역에서 갑자기 야간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아하, 그렇죠. 그런 것들도 북한이 지금 4개월째 지금 오스프리가 야간 비행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네. 혹시나 언제 영변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또 이런 그 댄코츠 국장의 그 평가에 대해서 지금 미국 그 언론에서는요, 백악관이 지금 2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지금 의문이 드리워졌다. 이렇게 네.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지금 아주 거의 정확한 정보들을 다루는 미국 정보국 국장의 말. 네. 왜 이런 분위기가 기류가 다른 거죠? 자, 먼저 댄 코츠 이 DNI 국장은 네. 말이 국장이지 장관급입니다. 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가 이 사람한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유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진실의 손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특히 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핵무기 회담이 잘 되고 있어서 비핵화가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진실의 소리를 얘기한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했느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북한을 압박해서 아하. CVDID에 의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이상한 비행기 한 대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요코타 공군기지에 미 국무부 비상지원팀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운용하고 있는 C-32B 수송기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요코타 기지에서 이륙하는 모습의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인데요. 자,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기가 여기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와 있는 게 좀 의아하다. 정예훈련 기간도 아닌데다가 이 용도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신인균 대표님. 자, 무슨 용도길래 군사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방금 영상 보셨지만 뭐 네. 군용기라고는 거의 뭐 표시가 안 나죠. 그냥 민간 여객기 같이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저기다 항공사 마크만 붙이면 바로 얘기했겠죠. 그렇죠. 저 비행기는 보잉 757이라는 그 여객기를 베이스로 만든 그 수송기인데요. 네. 원래는 220인승입니다. 네. 그런데 45인승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220인승짜리를 45인승으로 개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VIP들을 태운다는 겁니다. 아하. 좌석이 적어졌지만 굉장히 좀 여유롭게 태우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네. 나머지는 치료,
그리고 또 어떤 조사 이런 기자재 기구들을 좀 짓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국무부의 해외 긴급 지원팀이 주로 탑승을 하는데 분쟁 지역 또는 사고 지역, 미국민이 위험하다고 처해 있는 지역에 먼저 가서 그 관련한 어떤 그 VIP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파견되어 있는 뭐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을 먼저 수송해서 빼내오는 아하. 그런 역할을 주로 했던 네. 일인데 이게 작년 5월에 일본 요코타 기지에 한번 왔다가 지금 뭐 거의 뭐 한 10개월 만에 지금 일본에 다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때는 잘 움직이지 않는 수송기에다가 분쟁 지역에 가서 그 해당 국가에 파견돼 있는 고위급 인사들을 먼저 소개시키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성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그 안에 상당한 설비들이 안에 다 장착이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분쟁 어떤 그 과정 중에서 네. 요인을 이송해 오다가 뭐 어떤 그 공격을 받아서 뭐 출혈을 한다든지 네. 총상을 입는다든지 여러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20인승짜리를 45인승으로 개조하면서 그 공간에다가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그 수술 그렇군요.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탑재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뭐 정예 훈련의 일환은 아닌가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정예 훈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자, 2차 미국 정상회담이 현재 그 임박해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볼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봤을 때 네. 아마도 그 좋은 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가 안보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겠죠. 예, 아쉬운 점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미국의 국익과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합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미국이 저런 행위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은 일단 미국은 가장 가능성이 낮아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하고 아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2차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돼 가지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든가 또는 그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단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의 국무부 직원이나 CIA 직원들을 일단 가장 먼저 대피시키기 위해서 아하. 그 비행기가 훈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4개월 전에 일본 요코타 기지에 도착한 이 오스프리 수송기죠. 이 수송기도 지금 4개월째 계속 머물고 있다. 이것도 그러면 그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오스프리는 요인을 수송한다기보다는 네. 요인은 이제 우리 영역 내에 있으니까 그렇죠. 수송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오스프리 같은 경우는 침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공격 무기예요. 예. 이 오스프리가 직접 공격을 할 수 없지만 공격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싣고 갔다가 다시 태우고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오스프리들이 주야간 공중급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야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오스프리 한 대 24명의 특수부대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 대가 많이 한다면 한 100명, 200명 정도가 어딘가로 침투해서 야간에 무슨 작전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며칠째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C-32B, 즉 요인을 수송해 나가는 비행기도 같이 왔다. 그러면 연결을 하면은 한국 내에 있는 김정봉 실장님 말씀처럼 한국 내에 있는 요인을 그 긴급하게 소개시키고. 대피시키고 그리고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뭔가 암살 작전 또는 회수 작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물론 아까 김종문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그 일환일 것이다라는 해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저께 소개해드렸던 북한 지역에서 갑자기 야간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아하, 그렇죠. 저런 것들도 북한이 지금 4개월째 지금 오스프리가 야간 비행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네. 혹시나 언제 영변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